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행 문자에 지시선을 작성하는 리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일은 총 2개인데 각각의 파일의 명령어는 파일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리고 명령어가 다르다는 뜻은 당연히 사용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요. 혹시라도 명령어가 너무 길어서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PGP 파일을 편집해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단축 명령어를 설정해서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2기능 모두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만 다르지 생성될 객체의 특성이나 사용 조건은 모두 동일해요. 일단 기능을 사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add reader to text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객체는 단일행 문자밖에 없습니다. 허공을 선택하거나 여러 줄 문자를 비롯한 다른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를 다시 선택해달라고 할 거고요. 단일행 문자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자마자 지시선의 작성이 시작될 거예요.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죠. 적절한 위치, 본인이 필요한 위치를 클릭하면 지시선이 작성되고 기능이 바로 종료되지는 않아서 연이어서 다시 텍스트를 선택해서 기능을 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행 문자 선택하고 화살표 위치 클릭하고 이렇게 2가지만 클릭을 하면 지시선이 알아서 작성이 되는 거죠. 요게 add reader to text라는 기능이고요. 이번에는 create reader from text 요걸 사용을 해볼게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먼저 입력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적절한 위치를 클릭하고 나면 이제서야 문자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일행 문자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단일행 문자 외의 다른 객체나 허공을 선택하면 다시 선택해달라고 할 거고요. 단일행 문자를 잘 선택하면 요렇게 문자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적절한 위치를 지정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객체가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요걸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서 단일행 문자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화살표의 끝점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add reader to text는 문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시선의 화살표를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거고 create reader from text는 지시선의 화살표를 지정한 후에 문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부적인 규칙을 설명을 할 텐데 가장 먼저 이 2가지 기능 모두 좌표계가 WCS인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WCS가 뭐고 UCS가 뭐고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좌표계와 관련된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WCS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가장 쉽게 확인을 하려면 요 UCS 아이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에 여기에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이게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WCS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뷰 큐브에 WCS라고 써 있으면 WCS입니다. 요게 미지정이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UCS인 상태인 거예요. 좌표계를 틀어놓고 사용하는 도면이 꽤나 있을 텐데 임의로 좌표계를 편집을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금 소개했던 요 리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명령어를 입력해봤자 요렇게 WCS에서만 작동한다는 경고 메시지만 나올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제약사항이고요. 그리고 2번째 제약사항은 기울어져 있는 문자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 문자가 있으면 평행하게 바꾼 뒤에 지시선을 작성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요렇게 객체를 선택하자마자 문자의 회전 각도를 0도로 바꿔놓고 지시선을 작성을 한다는 뜻이죠. create reader from text 요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문자를 선택을 하면 요걸 0도로 회전시킨 뒤에 지시선을 작성을 해요. 이렇게 2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 요 점은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될 지시선의 특성은 현재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기능을 사용을 할 때 계속 지시선이 흰색으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흰색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도면이 0번으로 그리고 색상이 바이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성된 지시선의 특성이 0번 바이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도면층을 다른 걸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면 그 바꾼 도면층을 사용을 해서 지시선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색상이랑 도면층 설정을 바꿔놓고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층, 색상 외에 중요한 게 요 화살표의 크기죠. 지시선 같은 경우엔 화살표의 크기를 치수 스타일에서 그대로 갖고 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오토캐드에서의 지시선은 치수 스타일의 화살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치수 스타일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치수 스타일을 바꿔놓고 사용을 하거나 혹은 치수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딤 스케일의 값을 조절한 뒤에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5로 바꿔놓고 ISO-25 이 스타일로 그대로 다시 작성을 하면 화살표의 크기가 정확하게 5배로 커져서 한눈에 확인하기 좀 더 편하게 되는 거죠. 객체를 선택을 해서 특성을 확인을 해보면 전체 치수 축척에 5라고 들어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DIM 스케일이라는 환경 변수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값은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